인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포에서는 기초금액하고 25페이지입니다.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을 명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주처 심층문서, 여기에 과거 5년 동안에 1등한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주처 심층분석은 저희에게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라고 되어 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예비 가격을 이제 뒷부분 읽어보시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2개씩 뽑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예정 가격이고 앞서 바로 전에 공부한 입찰자는 예정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고문의 예정 가격은 어디 안에서 예측해야 될까요?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그 위와 그 아래는 절대 나오지 않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달청 적격심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복수예비가를 만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복수예비가 15개 만들고 거기서 2개씩 뽑으면 각설하고 조달청 적격심사를 적용한다. 딱 뭘 캐치해야 될까요?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그 위와 그 아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경력이 오래되신 분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조달청 적격심사 쓸 때 적용할 때 플러스 2% 혹은 마이너스 2%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를 쓸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3%는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데와 안 나오는 데로 나뉘지요. 그러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온 데와 적게 나온 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수예비가격 구간은 4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죠.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데 우리 입찰자는 어디로 예측해야 될까요? 자,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입찰자는 예정가를 예측하고 발주는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맞으면 1등인데 이 발주의 예정 가격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예측해야 됩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는 대로 예측을 해야 되죠. 그 구간 어떻게 예측하는지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금액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금액이 7,150만 원이고요. 낙찰환율이 87.745%입니다. 그리고 예상 사정률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상 사정률에 같은 말이지요. 예상 사정률, 예상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예상 사정률, 예상 예정 가격 같은 말이에요. 제가 사정률과 예정 가격을 혼용해 쓰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99.5375%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신데 이 부분은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찰 금액을 써보는 겁니다. 입찰 금액을 쓸 때는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공식을 써야 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백분율 소수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백분율 소수점. 그러니까 99.5375%는 0.99535. 이게 편해요. 87.745%는 0.87745.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0.4625%예요. 그러니까 99.5375%하고 마이너스 0.4625%는 같은 겁니다. 이 99.5375는 100을 기준으로 본 거고 이건 마이너스 0.465는 0을 기준으로 본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 마이너스 0.465% 하면 뭐가 돼요? 99.5375. 똑같잖아요. 그런데 입찰 금액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0.99535. 결과적으로 입찰 금액, 기초 금액과 낙찰환율은 정해져 있지요. 그 다음에 사정률은 소수점으로 바꿔서 3개를 곱해서 입찰 금액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0을 기준으로 사정률을 봤을 때 소수점으로 바뀌는 거 예시는 아랫부분에 2개를 더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28페이지 낙찰한가 구해보겠습니다. 낙찰한가 구해보는데 제가 이 부분은 꼭 좀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정가격 곱하기 낙찰한율은 낙찰한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입찰금액 쓰는 공식만큼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우선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공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고문은 다 이렇게 생겼죠. 예, 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입니다. 이 최저가격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예. 이 최저가격이란 말이 우리나라 공고문에는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격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기초금액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이론 써갖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최저가격이니까 이론 써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론 쓰면 낙찰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이 낙찰 하한 가라는 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보면 예정 가격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낙찰한율은 이렇게 공고문에 명시된 뭐 87.745% 아니면 86.745% 등을 얘기하는 거고, 낙찰한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낙찰한가가 금액을 얘기하는 금액. 그러니까 개찰할 때마다 발주자가 낙찰한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낙찰한가를 발주자 재무관이 커피 먹으면서 자기 맘대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예정 가격에 낙찰한율을 곱해서 낙찰한가로 발표해라.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시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한율 이상이라고 적혀 있지요. 이게 예정 가격에 낙찰한율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한율 이상이라는 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뭐가 될까요? 낙찰 하한 가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손으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 왼손이 1억이에요. 예정 가격 1억이라고 보고 낙찰한율이 87.745%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곱해야 되냐면 0.87745로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1억에 0.87745로 곱하면 8,745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낙찰 하한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대로 공고문에 대입하면 누가 1등입니까? 낙찰한가의 최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등하기 위해서 이 낙찰한가를 맞춰야 될까요? 맞추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입찰 강의만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맞추는 분은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낙찰한가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맞춰도 됩니다. 예, 안 맞춰도 되지요. 예. 이 최저가격에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뭐라고 쓰시냐면 직상위자라고 쓰세요. 직상위자. 직상위자. 그러니까 낙찰한가에 직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찰한가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낙찰한가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왜 못 맞추냐면 낙찰한율은 공고문에 정해져 있지만 예정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15개가 랜덤으로 돌아가서 랜덤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2개씩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예정 가격이기 때문에 예정 가격 자체를 못 맞추지요. 그러니까 자체를 못 맞추는 예정 가격에 정해진 낙찰한율 곱한 낙찰한가를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누가 1등이에요? 낙찰한가에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1, 2, 3, 4, 5, 6, 7, 8. 그래서 1등이 적격시다 통과하면 낙찰을 받는 거고 수의계약은 1등이 낙찰인 것이 우리나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사정률 예측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찰금액 쓰는 공식 암기하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초금액 낙찰한율 찾았지요. 그 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공고문을 보시고 공고문 또는 참가 자격을 읽어보시고 내가 여기에 입찰을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두 번째가 기초금액과 낙찰한율을 찾고 지금부터는 사정률을 예측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29페이지 보면 발주처 심층 분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클릭 1번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클릭 1번을 보시면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발주처 심층 분석에서는 기간을 5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보는 방법은 클릭 2번에 과거,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치 데이터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달력 모양을 클릭을 해서 과거 5년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3번 분석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31페이지에 이 두 가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페이지 화면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5년 동안의 예정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데이터를 보고 사정률을 예측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공고문에
복수예비 가격을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만든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입찰자들은 딱 뭘 캐치해야 될까요? 예전 가격을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만 예측해야 되고, 자, 그 2% 안에서 골고루 나옵니까? 아니지요.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데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예측해야 됩니까? 입찰자는 많이 나온 곳, 그 많이 나온 곳을 알아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발주처 예정 가격의 누적 도수 횟수 같은 말이지요. 도수 횟수 같은 말입니다. 예, 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게 마이너스 0.2가 39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0.2가 34번, 뭐 마이너스 0.7이 34번 나왔다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 곳은 어떤 걸 보시면 될까요? 많이 나온 거, 막대 그래프 긴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니까 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서 복수예비가를 만들 거고 예전 가격은 그 안에서만 나왔을 건데, 데이터를 보시면 최고 높이 나온 게 몇 %예요? 2%지요. 예.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예전 가격은 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은 과거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예. 과거 5년 동안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죠. 반대쪽 마이너스 볼까요? 마이너스 2.2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3부터 마이너스 3%는 한 번도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애석하지만 우리는 안 나오는 구간이 필요합니까? 많이 나온 구간이 필요합니까? 많이 나온 구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번 기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 뭐냐면, 확률은 경우의 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운데로 모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몰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 등 모양을 하는데 이걸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해서 0.0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모든 입찰자가 모든 발주를 0.0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죠. 제일 긴 거 쓰면 됩니다. 이건 발주처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인포 사이트에서 5년 동안에 제일 긴 거,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는 데 중에는 어딜 써야 돼요? 많이 나오는 데를 쓰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거, 막대 그래프 제일 긴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석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이 사정률 예전 가격을 발주처마다 하나로 쓰는 게 낫냐, 왔다 갔다 쓰는 게 낫냐. 왔다 갔다가 뭐냐면 그때그때 다른 걸 쓰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로 그냥 계속 쓰는 게 낫냐, 이 질문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왜 그러냐면 예전가를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춥니까? 못 맞춰요. 그런데 이 못 맞춘다에 방점을 찍으시면 못 맞추기 때문에 하나로 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입찰자는 예전가를 어떻게 해요? 예측하죠. 발주는 발표합니다. 이게 맞으면 1등인데 이 발주 예전 가격이 어떻게 나와요? 왔다 갔다 나오잖아요. 왔다 갔다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옵니다. 이걸 못 맞추니까 하나로 쓰면 얘가 와서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정률 예측하는 가이드라인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정률은 발주처마다 하나로 쓴다예요. 사정률은 발주처마다 하나로 쓴다. 사정률은 발주처마다 하나로 쓴다.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온 걸 쓴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걸 쓴다. 가장 많이 나온 걸 쓴다.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 제일 긴 거 마이너스 0.2잖아요. 여기 보시면 31페이지 마이너스 0.인데 이 부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와요. 이 발주처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사정률이죠. 가장 많이 나온 사정률입니다. 저희 회사 자랑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찰 회사가 200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요. 분석 프로그램으로 특허받은 회사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분석으로 특허받은 거고요. 또 하나 프리즘이라는 것도 특허를 받았는데 그건 다음 분석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사정률, 만약에 마이너스 0.269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기초금액 낙찰환율 찾고 100분율 소수점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수점을 해서 3개를 곱해서 쓰시면 되는데, 마지막 33페이지 분석 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강의를 하든지 분석 노트를 쓰는 사람이 분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석 노트를 이제 잘 쓰지 않는데요. 이게 더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입찰 전문가들이 분석 노트를 아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석 노트를 보여주지 않죠. 예, 저희는 다른 강의에 오시면 분석 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뭐 맛배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보면 딱 세 가지만 써보세요. 뭐냐면 일시 발주처 사정률입니다. 일시 발주처 사정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021년 10월 2일 날 서울시 노원구에 공고문이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아래 방법을 써놨습니다. 인포에서 공고문에서 발주처 심층 분석에 가서 기간은 5년. 이왕이면 플러스만 0.5가 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막대 그래프 제일 긴 거 클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수점 넷째짜리 마이너스 0.4233%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초금액 낙찰환율, 백분율, 소점을 해서 입찰금을 썼죠. 자,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면 좋겠고 만약에 1등을 못했어요.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사정률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발주처별로 사정률은 하나로 쓴다고 그랬지요. 하나로 쓰는 게 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노원구에 마이너스 0.4233을 썼습니다. 투찰했어요. 그런데 200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3주 뒤에 서울시 노원구에서 공고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로 쓴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썼던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쓴다라는 게 그때그때 따로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 하나로 쓴다라는 것은 앞에 썼던 사정률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0.4233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바뀌었겠죠. 공고문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정률은 어떻게 썼어요? 하나로 쓴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그 인천지방조달청을 0.0980을 썼어요. 그런데 0.0980을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탈락 그래 적격심사 못 보고 끝났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공고문이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분석하지 않고 노트 피고 사정률을 뭐 쓰는 거예요? 0.0908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초금액과 낙찰환율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당연히 바뀌었겠죠. 공고문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정률은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로 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정률은 하나로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정률을 하나로 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까지 왔다 갔다 나오지요? 사정률도 그래서 이 적지 않으니까 계속 매번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되는 예전가격이 또 왔다 갔다 나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나오는 걸 왔다 갔다 쓰니까 한 건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분석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주 기본적인 분석법인데 발주처마다 사정률은 하나로 쓰시고 인포에서 발주처 심층 분석에 가셔가지고 기간은 5년. 왜 5년으로 해야 됩니까? 확률, 정규, 분포, 곡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 제일 긴 거 사정률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쓰시면 만약에 지금까지 찍고 계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재 내용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1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나라장터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한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확인 절차를 밟고 입찰에 응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유지의 의무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지가 뭐가 유지냐면 그 아래 보시면 나라장터 등록 사항은 이라고 돼 있지요. 이 나라장터 등록 사항이 뭐냐면 여러분이 최초의 나라장터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상호, 주소, 직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라장터 등록사항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계약자는 계약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낙찰을 먼저 목적으로 하니까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고 이게 유지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유지를 못하면 계약은 파기입니다. 의무사항이니까 유지를 못하면 계약은 파기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표자나 주소 변경이에요.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었는데 나라장터 신고 안 했습니다. 투찰했습니다. 1등 했어요. 적격심사 통과했습니다. 계약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파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등록 사항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의무사항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공업권의 발주처군 수요기관에서 적격심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요, 적격심사 대상이 되면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포기각서를 내거나, 두 개 중에 하나 꼭 하셔야 됩니다. 서류를 내거나 포기각서를 내거나. 만약에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 부정당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인포 홈페이지에서 입찰 교육 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강의는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입문편 가장 낮은 단계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뭐 초급, 적격심사, 분석법, 소규모 강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입찰 교육 페이지에 오셔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강의하고 무료 강의로 나뉘어져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또 뵙기를 원하고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낙찰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